문화도시 상생 토크 콘서트 시민공예가 간다 다 모디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낮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시기 위해서 이 앞좌석을 또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국가 정책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참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도시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 주도해서 도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내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것이 문화도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도 2019년부터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공예가 간다 다 모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또 궁금하실 거예요. 시민공예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시민공예는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시스템 그리고 그 조직을 시민공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역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의 참여가 가장 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도 가장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또 이야기 나눠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현장으로 저희가 달려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 이 상생 토크 콘서트 역시 이 시민공예에서 도시 실험 사업 중 하나로 제안을 해서 이곳에서 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시민 주도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한 홍보도 오늘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확산을 시키면서 상생 토크를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경북 도청 신도시 권역에 살고 계신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 기본권 확대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도시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어제 우리 함께 했었죠. 호국 보은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오늘 같이 하고 있는 문화도시 상생 콘서트 그리고 잠시 후 저녁에 함께할 힐링 콘서트까지 또 여러분의 어제 오늘 첫 연습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또 패널로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올라오실 때 여러분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안동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 주제로 오늘 발제해 주실 안동축제관광재단 임정혁 문화도시 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예천 문화와 도청 신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천문화원 김상진 사무국장님 올라와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도청 신도시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주제로 발제하실 경북문화재단 김은정 사업팀장님 올라와 주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박수 제일 크다고 가장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얼마나 큰 박수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문화도시 시민공예를 주제로 발표하실 시민공예 정주임 운영위원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박수가 더 커지는 것 같죠? 네, 그럼 가장 큰 박수를 받으실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문화도시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해주실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예천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럼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가볍게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마지막에 또 현장에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앉아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크 콘서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각 발표를 우리 패널 분들께서 10분씩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토크 형식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한 분 한 분 한 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듣고 너무 궁금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질문을 제가 직접 받아서 또 나눠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이 더운데도 우리 사실은 늘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끼리 토론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딱 모여있을 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해서 한 달이면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발표는요, 안동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 이 주제로 네, 안동축제관광재단 임정혁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축제관광재단 문화도시를 맡고 있는 팀장 임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막 햇볕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니까 눈이 부셔서 관객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모자를 쓰고 와야 될 걸 잘못했나 싶습니다. 네, 너무 뜨거우시면 안쪽으로 조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유, 네, 열정이 느껴지는 약간 그 자리라서. 네. 네, 살짝 뒤로. 네. 예,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아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뜨거운 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지금 햇볕 밑에서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뜨거우실 텐데 이렇게 문화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좀 정책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상생 토크 콘서트는 예천과 안동이 공유하고 있는 이 경북 도청 신도시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국비를 저희 안동에서 따냈습니다. 연간 한 7억 5천씩 해서 5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안동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조성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북 이 도청 신도시가 좀 고민이 됐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경북 도청 신도시의 한 인구의 70%가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한 40대 미만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고 젊은 주부들이 이렇게 많죠. 굉장히 젊은 이 신도시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안동 사람들만 뭔가 사업을 한다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물론 그 도시에 고유한 어떤 자원들, 그 다음에 전통들, 역사들,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묶어내는 사업인데 꼭 그 지역에 한계시키지 말고 같이 이웃 도시와 상생해서 나가자. 그것이 저희 안동에서의 새로운 어떤 고민의 해법이었고요. 그래서 예천과 안동시장님과 또 예천 군수님이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문화도시는 함께 갑시다라고 작년도에 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신도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검토하는 데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도시는 처음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들 그 다음에 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이 서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거버넌스를 이루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예천에 계신 분, 또 도문화재단에 계신 분,
또 실제로 시민공예 잠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공예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화도시가 어떤 것인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법정 문화도시라는 것이 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유럽에 가면 유럽 문화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수도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대표적으로 관광이나 문화를 홍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문화도시 거점 공간 도시들이 만들어졌어요. 경주라든지 광주 또는 부산, 전주, 또 백제부여가 같이 부여 공주가 있는 백제문화도시, 이렇게 그 정책상으로 거점 도시도 만들어서 몇 조의 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문화도시를 또 만든다.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런 것도 저희 같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동은 관광 거점 도시예요. 선정이 작년에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역사 문화도시로 회원 도시기도 합니다. 역사 문화도시기도 하고 관광 거점 도시기도 한데, 또 문화도시 정책은 무엇일까?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문화도시는 그 관광 거점 도시랑 조금 다릅니다. 관광 거점 도시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펼치는 거고요. 문화도시 사업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또 그분들이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 삶 속을 가치롭게 만들고, 또 그 마을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새롭게 변모되는 문화를 통해서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이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도시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옛날 공자시대 때 말처럼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관광 거점 도시가 어쩌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업이라면, 문화도시 사업은 근자열 사업입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즐겁게 행복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그 법으로 제정을 해서요.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으로 아직 지정을 해가지고 각 도시에 그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 고유한 역사, 문화를 발현시켜서 새로운 시민문화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조금 어렵지만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안동도 재작년부터 201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올해도 바로 지난주에 조성계획기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5년간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관광 거점도 있지만 이런 사업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각 마을에 있는 구도심 아니면 그 마을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서 하는 이런 재생 사업 같으면은 1년에 약 한 10조 정도 예산을 들여서 5년간 어마무지한 예산을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적으로는 작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적으로 작은 이유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사업, 또 휴먼웨어 사업입니다. 이 휴먼웨어라는 이 웨어라는 말이 그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도시 문제들, 그리고 이 도시 문제들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해결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끝없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는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라든가 또 지역에서는 관 주도로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죠. 물론 관 주도 사업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진력도 좋고 또 발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문제점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집중하지 않고 공급에 좀 많이 집중해 있다는 것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렇게 향유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정도의 어떤 이제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이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보러 가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지역에 살면서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아니면 우리 도시에는 이런 아주 귀한 또 아름다운 이웃들이 있어, 우리 도시에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웃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들 소통을 하고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서 그것이 그 도시의 문화사업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예천에 가시거나 또는 안동에 나가시거나 도청 안에서도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토대가 가지고 있는 터무니, 역사의 터무니가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안동뿐만 아니라 이 신도시 또 예천과도 함께 진행이 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직접 우리 도시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주체가 돼서 이 도시를 더 살기 좋게,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또 더 가치로운 도시,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긍심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동축제 관광지대 임정혁 문화도시팀장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동시, 그리고 신도청, 그리고 예천군,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간에 좀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지 않을까. 네, 그걸 또 우리 시민분들,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색깔을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예. 말씀하시니까 또 조금만 더 얘기해도 네네네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안동과 예천, 특히 이제 안동은 저희들이 이번에 2년간 긴 논의를 끝에 비전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 비전은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시민 역사. 예. 모든 도시들이 네. 시민 문화도시는 다 표방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도 시민 역사 문화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 역사의 역자는 힘역자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안동의 시민역, 이 시민역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또 이런 시민역이 만들어가는 새 역사를 만드는, 시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네. 문화도시, 그렇게 해서 시민 역사 문화도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을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는 작지 않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안동인의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살리는, 사실 과거의 통일신라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기본 이념 사상, 네. 또 화엄 사상 같은 경우도 수도 경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은 안동에서 그게 실험되고 만들어졌었죠. 조선시대의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이나 이 개성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안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또한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동의 역사를 보면, 안동인의 역사를 본다면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자 하는 어떤 실험 정신, 개혁 정신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 바로 이게 안동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동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DNA 안에는 양반 같은 어떤 그런 보수적이고 그 꼰대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선비적이고 굉장히 시대를 한번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깃들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안동이 이 문화도시를 하에 가면서 더 안동의 시민역들,
이런 것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파장력 있는 그 시민의 힘을 또 문화도시로 발휘해보는 네, 그런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안동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발표를 네, 처음으로 들어봤는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 쭉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천 문화와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예천문화원 김상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천문화원에서 잠시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게 발표할 때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허락을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양해 구하고 마스크 살짝 벗고 저희 거리 두기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 쓰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화가 돼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조금씩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예천문화원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토크쇼를 한다 그래서 또 얘기가 상당히 무겁게 흘러가면 어떡하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정엽 팀장님께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메모는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두런두런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예천에 대해서 몰랐던 자그마한 어떤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 신도청이 지금 안동과 예천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토크쇼 제안을 받고 그래도 뭔가 메모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메모를 준비하다가 그저께 제 책상 옆에 옷걸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워두는 옷걸이, 여러분 아시죠? 나무가지 옷걸이. 그게 보니까 너무 어설픈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평소에는 뭐 행사 끝나고 그냥 걸어놓고 뭐 이렇게 쌓아두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참가하면 주는 우리 목걸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촉장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번 이렇게 세워봤어요. 워크숍이나 뭐 연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에 뭐 진행자 내지는 패널로 참가했던 목걸이만 한 70대여섯 개. 예. 그리고 위촉장이 또 막 쌓여 있더라고요. 뭐 책상 서랍, 뭐 또 책꽂이 정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시안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기도 하고 했더니 그게 한 80여 개 됐어요. 그 위촉장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원에서 이 제도권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한 지가 이제 20여 년 되고요. 제가 이제 전공은 그림을 했습니다. 우리 임 선생님도 그림을 하시고 일본 유학을 하신 유학파지만 사실 임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십 년 전부터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도 제가 좀 꾸짖었었는데 안동 가 있으면서 연락도 없었다고 제가 오늘 많이 그렇게 섭섭함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연수도 받고 교육도 받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문화 관련 일을 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저에게 문화가 뭐예요? 한마디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했을 때 제가 딱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무슨 인터뷰가 있거나 어떤 자리에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하는 두 마디는 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책에 나오는 문화란 어떤 그런 정의 말고요, 사전에 있는 정의 말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는 우리 정신이 먹는 밥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정신이 먹는 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와 관광은 각 지자체들의 쌀이다.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통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밥하고 쌀이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밥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쌀을 조리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좀 더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든 게 밥 아닙니까? 그죠? 문화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손길을 조금 가미한 어떤 것들 아니면 모든 것들, 그것이 곧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한 트렌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쌀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삶을 영위하는 에너지, 곧 우리가 선사 시대를 이어서 정동기 시대에 지나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쌀이 곧 생명 아닙니까? 그죠? 저희 선조들도 쌀을 현금으로 거의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지금 어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문화는 곧 우리의 생활에 어떤 꼭 필요한 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영주에서 직장은 봉화입니다. 지금 영주에 사는데 신도청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왜 이사를 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근데 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뭔가 하면은 신도청에 영화관이 있어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심플하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생각이. 영화관이 있어서 신도청에 이사를 왔다. 저도 사실 영화관이 생긴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동까지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엄청 쳤는데요. 그리고 또 도서관이 개관할 때 진짜 저희 뭐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사람 책도 안 읽는데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면 되겠네요. 낮 시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도서관 하나의 어떤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어떤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제 고향이 원래 예천읍입니다. 예천읍 완전 토백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유학을 갔다가 향수병에 못 이겨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천으로 또 다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상봉동에 그 당시에 살았는데 상봉동 남쪽으로 지금 워크힐이 있는 아차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도 제가 해만 지면은 그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방학해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했어요. 언제 방학이 되면은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향수병 때문에 못 견디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천으로 다시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예천에서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대학을 가서 서울에서 18년 살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다시 예천으로 또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다가 신도시가 이쪽으로 이제 자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이제 6년 차인데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이 정확히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들 갈전성당 아시죠? 갈전성당 맞은편이면 어디죠? 우방 1차입니다. 가장 먼저 지은 아파트. 제가 이주 1세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도청에서 조성해 놓은 그 수변 호수공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도청에서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놨어요. 그 가로등 때문에 막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밝아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로등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도청으로 이주를 해서 왔습니다. 그때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2, 3년 살다 보면 예천에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아들, 내 와이프가 정말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겠구나. 그거 하나로 사실 온 겁니다, 이사를. 그런데 지금 어떤지 어떠세요? 네? 네.
기대치로 하면 지금 한 38% 정확하게. 예.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38%. 네, 그 정도라면은. 네. 여기 지금 도청이 앞에 있기 때문에 38%입니다. 예, 네, 예. 저기까지 안 들릴 것 같긴 하지만, 네. 38% 정도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차츰 좋아지겠죠. 네. 좋아질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무나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죠.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 그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사실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디 뭐 도지사 한 사람의 힘으로 뭐 되는 거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우리 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신도시 안동과 예천의 이제 상생 아닙니까, 그죠? 상생인데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동이 아까 역사 문화도시 정말 인정합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인정합니다. 성리학의 발원지 태계 선생님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예천이라는 도시가 자존심으로 따지면 안동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각이 있고 상생하고 발전하고 손잡는데 상당히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청에서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그런 걸 또 느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출퇴근하면서 신도시를 늘 바라보면서 또 뒤로 하고 출근하고 또 자로 또 신도시로 들어섰습니까? 오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신도청이라는 섬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도시는 섬이다. 외로이 홀로 떠 있는 섬이다. 약간 고립감을. 예, 섬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주해올 때는 수십 개의 어떤 도청 관련 기관들이 이주를 해올 거고 3년 내지 4년 내에 5만이 들어올 거고 10년 정도 지나면 10만 자족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어떤 그런 정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또 선정되기 위해서 또 안동과 예천이 이렇게 노력하는 시점이 딱 제대로 된 시점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에서 살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신도청 정류장 아시죠? 규모 엄청난 거 아시죠? 정말 교통이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뭐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해소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동하시기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더 한다면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많죠. 뭐 정말 안동과 예천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역사적 장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역사 문화관이라든지 또 뭐 도서관은 지금 있습니다만은 미술관이라든지 뭐 자그마한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공사가 예천 쪽에 있는 제2행정타운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커뮤니티 타운이 설립이 되면은 개관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 향유 부분에서는 많이 어떤 해소가 될 거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도시 사업도 결국은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관에서 기대를 잡으면 따라와 그러면 저희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또 따라가다 보면은 반은 성공합니다. 사실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 주도적인 어떤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홍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은 모든 사업에 주민을 일단 앞에 내세웁니다. 그래야 예산 세우기도 사실은 쉽고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있죠. 지역이 곧 세계적이다. 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그런 거 기가 딸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도 사실은 뭔가 하면은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이 지역이 특별하다는 인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일단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 도시보다, 안동, 예천이 어떤 지역보다도 뭐라 그래야 될까? 특색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지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이, 너무 거창한가요?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여러분들 베이스에 깔려야만이 이 사업이 일단은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 좀 많이 됐나요? 네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천은 상당히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문화재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군 단위에서 뭐 10손가 안에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어떤 분은 16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1300년의 역사라 그럽니다. 예천이. 안동도 물론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천의 역사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300년이라는 역사라 그러는데 신라시대 경덕여왕 서기로는 한 757년이죠. 그때 이미 예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고려시대를 넘어오면서 뭐 양양, 보주 이런 여러분 별호를 쓰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예천은 1300년의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안동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문화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두 도시가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상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제가 갇혀있던 섬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륙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이 신도시는 육지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문화 육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